민주당이 이제 1월 9일이면은 임시국회, 정기국회가 끝나고 바로 또 임시국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1월 9일이면은 임시국회가 또 끝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또 임시국회를 열겠다 이렇게 나섰어요. 그러면은 야, 참 보통 사람들, 일반 국민이나 시민들이 들을 때는 야, 민주당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제 서울도 끼고 대개는 1월이라든가 7월 휴가 때 그런 때는 이제 특히 설이 있을 때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구 활동을 그렇죠. 가서 해야 하거든요. 그때가 제일 중요하죠. 설 전후에서 그때 잘해놔야 하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여름에는 또 자기들도 휴가도 가야 하고. 그러니까 1월 임시국회 소집 보니까 일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은 지금 오해를 받게 돼 있어요. 방탄 임시국회, 방탄국회를 1년 내에 열겠다는 속셈인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탄 의원 출마, 그다음 방탄 대표, 그다음 방탄 방탄국회 상설화예요. 임시회기. 하여튼 계속 방탄으로 나오는데요. 사실 이번에 그 노웅래 의원 그 체포 동의안 부결된 거 이걸 보고 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죠. 뭐 정치 탄압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부결시키려고 저기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부터 쭉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김종배 뭐 MBC 뭐 프로 있지 않습니까? 김종배 그 MBC 라디오 있던데 쭉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자꾸 이 사실과 맞지 않은 말까지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하면은 법무부 장관은 보고도 못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사건에서 보고도 못 받고 지휘도 못 하게 돼 있다. 뒤에는 맞아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는 거지. 근데 보고 받는 거는 있죠. 국회의원이라면 뭐 법률만 아니라 어떤 그 국가의 중요한 규정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검찰 보고 사무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13조에 13조 1항 3호에 보면은 국회의원이 관련된 사건은 전부 다 보고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싹 모른 척 한 건지 몰라서 그런 건지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못 받았다고 그랬는데 한동훈 장관이 보고 받은 거는 정당한 겁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그런데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삼는 거는 그게 녹음한 거, 그다음 말한 거, 그다음 뭐 돈 세는 소리라든가 문자, 노웅래 문자 그런 것까지 제안 설명할 때 국회법 93조에 하면 제안 설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제안 설명은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에서 체포 동의안 그거 냈기 때문에 그렇죠. 판사가 했지만 전에도 국회의원 다 이 법무부 장관이 제안 설명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시절의 법무부 장관들은 그냥 죄명만 나열했다. 이 정도로 그쳤는데 왜 한동훈 장관은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녹음이라든가 그다음 문자 메시지라든가 왜 다 해가지고 했느냐. 그게 뭐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 했는데 그거 국회에서 표결할 때 벌써 이야기 다 했는데 그게 왜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지 설사 된다 하더라도 있죠. 제안 설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 면책 특권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당한 행위예요. 그렇죠. 장관으로서는. 그런데 이제 제안 설명을 하는데 설득력 있게 무슨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 장관들이 그냥 제명만 이야기하고 그냥 통과시켜 주십시오 했지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까지 막 들이대가 했느냐? 지금 그쪽에서 들이대는 것은 추미애 때 박범계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21대 국회 들어와서 이 체포 동의안 해갖고 가결된 게 추미애는 정정순 민주당 이제 전 의원이 됐는지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1분 13초 했다는 거예요. 박범계는 이상직 정찬민 했는데 1분 15초, 1분 13초. 그러니까 한 1분 13초 안팎에서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5분 25초 이번에 노웅래 체포 동의안에.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범죄 혐의를 얘기를 해서 그게 피의사실 공포죄가 아니냐 그 얘기하고 방금 말씀하신 또 하나는 그런 사실들을 왜 법무장관이 그렇게 세세하게 보고를 받느냐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안 되어 있는 건 그것도 아니죠. 공무상 비밀 누설 아니냐 지금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지금 공격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예전에 박기춘 의원, 네. 예, 그 한번 거기 가결됐었죠. 체포동의안이. 네. 그다음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예. 부결은 됐는데 그 당시에 법무장관들이 누구 진술, 어디 계좌 추적 결과를 다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에 나와가지고. 물론 한동훈 장관은 그보다 좀 더 자세했죠. 실제 증거까지 막 들고 나와 했으니까 이거는 범위의 문제지. 이걸 하냐 마냐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안 설명할 때 어디까지 하냐 그건 규정은 없어요. 법무장관이 제안 설명한 사람이 제안 설명한 사람으로서는 이걸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부결시키려고 그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딱 보니까 169석 거의 이거는 증거를 제대로 안 들이대면 부결시키겠다. 사실 들이대도 부결이지만 그래서 장관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디까지 하느냐 이거는 법의 규정도 없고 이거는 장관의 재량이고 할 수 있는 5분이라면 그게 뭐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거 다 그렇죠. 돌리고 했으면은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우리 망신 주기 하는 거 아니냐 장관이 그렇죠. 이렇게 막 돈 세는 소리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저도 법원에서 뇌물죄 재판할 때 돈 세는 소리, 그 다음 뭐 이거 또 주시냐, 뭐 이런 게 녹음이 있었다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그게. 물론 국회의원은 공직자라 하기에는 어공 아닙니까? 어쩌다 공무원. 그 다음 늘공하고 좀 다른지 몰라도 참 국회의원들 대담하시네요, 보니까. 이번에 들어보니까. 저도 듣고 알았는데 제가 이 정도 듣고, 야, 국회의원들 참 철면피다 할 정도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게 여당은 아니죠. 법무장관이, 여당 편인 법무장관이 야당을 갖다가 좀 모욕 주기에서 한 걸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계속 뭐 박홍근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방송이나 떠드는데 우리로 하여금 격분하게 해가지고 부결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그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게 국회의원의 의무가 있죠. 어떤 법률과 헌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죄가 명백히 드러나면은 이 한동훈 장관의 진짜 속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망신 주기 그거를 하더라도 어떤 증거상 명백하고 지금 뇌물도 지금 억대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가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징역이 뭐 최소한 3년 이상이고 5년 이상 그렇게 돼 있어 금액에 따라 다르니까 이 정도 사안이면 속으로 부글부글 끓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아니 자기 당 의원 스스로 진짜 업참마속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심정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는 안 되겠다. 물론 뭐 국회의원들 뇌물 받는 건 하도 많이 봐가지고 큰 감명은 없는데 거기에서 판단에 의해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이게 구속돼서 재판 받을 만한 사안이냐 아니냐 일반 국민과 비교할 때 왜 국회의원은 일반 공무원하고 다르게 그 취급받아야 됩니까? 뇌물에 있어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그 국회의원이 직무상 그 어떤 정부를 비판하다가 그런 걸로 체포 동의안 올 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처럼 부결시킬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일반 그 이 파렴치한 범죄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부결시킨다는 거 이거는 국회의원에서 자질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분 나쁘다고 부결시킨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니까 기분 나쁘다. 근데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 재발이 저린 것이죠. 야, 나도 잘못하면 끌려가게 생겼구나. 맞습니다. 철학원 동생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 뭐 문재인 정권 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뭐 뇌물 뭐 받은 사람 꽤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 사람들이 그 이정근 리스트만 그 하더라도 많고 지금 청와대라든가 과거 그쪽 사람들도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 태양광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금 연계된 사람도 많이 나오니까 이거 잘못하면 본인들 알죠. 으시시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이 야당이 169석까지 자꾸 국정을 방해하는데 이
내년 2020, 이제 후내년이지만 2024년 선거 때까지는 꼼짝 못하니까 야당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여당이 협조하게끔 만드는 그 방법으로 예. 검찰권을 동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일에 고 교수님 말씀대로 뭐 깨끗하다면은 뭐 검찰이 그렇게 압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이 아까 제가 우리나라 검찰의 그 능력을 갖다가 높이 평가했습니다만은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항상 국회의원은 정적이 있잖아요. 네. 여당은 여당대로라도 정적이 있잖아요. 거기 공천 받으려고 하는. 네. 이 때문에 투서 같은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공직자들이 뇌물로 걸리는 게 있죠. 투서도 있지만은 일반 기업인들 조사하다가 네. 행방이 묘연한 돈이 드러나면 그렇죠. 사실 검찰이 회유도 하긴 합니다. 네. 야 이거 돈 어디 줬냐 이야기 제대로 하면은 당신은 많죠. 정례. 네. 그러니까 뇌물 준 사람은 사실 처벌을 가볍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밝히고 하면 횡령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노웅래도 사실은 맞아요. 이정근이 그 기소장, 공소장 보면은 노웅래는 없어요. 그런데 박우식 씨 조사하다 보니까 노웅래도 좋다해갖고 지금 유탄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인들 있죠. 네. 뇌물을 준 거는 정례죄라 그래가지고 처벌이 좀 약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정례죄를 가진 사람이 진술을 안 하면은 뇌물 받은 사람을 밝혀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어렵죠. 네. 그리고 이 기업하는 사람들은 지금 진술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다시 이제 공무원이 석방돼 나오거나 아니면 그 동료들이 공무원으로 있으면 자기 사업하는데 힘들다는 거죠. 나중에. 네. 그 사람. 그러기 때문에 그걸 진술을 안 해보면 검찰에서 거의 업무상 횡령, 그것도 5억이 넘어가면 특경가법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밝혀지는 건데, 그래서 사실 검찰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옛날 군사 독재 시대 때는 그걸로 뭐 거의 국회를 장악했었고,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야, 돈 준 거 부르라. 하면 뭐 불죠. 그래갖고 거짓으로 또 불고 진술하고 그랬어요. 진짜 그 억울하게 처벌받은 정치인도 있어요. 있다니까. 저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한 장관이 그 제안 설명하면서 맹목적인 진영 논리나 정당의 손익 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 국회의 새로운 전통입니다 하고 홍대조로 이제 얘기를 했고, 그것도 이제 기분이 나쁘죠. 어디다 대고 와갖고, 당신들, 전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을 지금 하려고 하지 않느냐. 진영 논리 때. 그 얘기를 한 말이에요. 새파란 장관이. 거기다가, 지금 박홍근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 얘기하는 것은, 이 노웅래가 부결되는 것을 좀 부추겼다 이 얘기 아닙니까? 좀 고를 질러가지고 결국 노웅래는 하나의 몸풀기로 부결을 시키고 이재명이다. 이재명한테 이제 이 타켓을 맞추는데 노웅래를 이렇게 부결을 시키면은 말하자면 이재명까지 또 부결을 시키면 방탄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확 씌우려고. 방탄정당으로. 그런 이미지를 확 씌우려고 과도하게 제안 설명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덫을 놓은 거 아니냐. 우리가 거기에 말렸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할 방법은 없으니 이제 언론에다 대고 한동훈 때문에 이번에 부결된 거야. 우리도 원래는 찬성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다고 지금 물타기 일종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지 저는 뭐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노웅래는 부결로 돼 있었던 거고 지금 이재명은 증거도 없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도 부결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꼭지에서 이재명은 지금 물증이 과연 어느 정도 있냐 그것도 아닌데 그건 한동훈 장관이 녹음을 틀지도 못해요. 돈을 세는 소리도 못 내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할 말이 있는 거죠. 노웅래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야기하다시피 그 한동훈 장관의 정치권 진입을 이렇게 마치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국민의힘 당 대표까지 노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민주당 어떤 의원은 그 한동훈 장관의 이번엔 제안 설명은 국민의힘 선대본부장 취임식 취임사다. 그러니까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뭐 그 대표 나갈 생각이 1도 없다고 그랬는데. 아니 총선 나갈 거고 총선 선대본부장. 대표는 못 오지만. 아니고. 그러니까 미리 지금 이렇게 쫙 밑자락을 깔고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는 거죠. 정치 장관, 정치 검사 이걸 딱 이미지를 씌워가지고. 그거 씌우려고 그러는 거죠. 나중에 혹시 나오더라도 우리가 정치적 목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했지 않느냐, 탄압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말하는 것들이 있죠. 요새 뭐 유행하는 말이 전부 다 계획이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1월 임시국회 뭐 일을 하려고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정부에서 법안 낸 게 얼마인데 지금 107건인데 6건인가 20건인가 통과시켰는데 그게 다 대부분 예산 부수법이에요. 그건 통과를 안 시킬 수 없죠. 예산을 못 쓰니까. 실질적으로 뭐 정부 조직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폭력 피해 방지법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통과를 안 시킨 거예요. 민생 법안은 전부 다 부결시키고. 그래서 이제 임시국회 여는 것이 결국 이재명 방탄 국회를 여는 거고 이재명도 지금 성남지청에서는 9일날 끝나니까 그러면은 임시국회 없는 국회 없을 때 10일 아니면은 12일날 골라가지고 출석해 주세요. 그런데 답을 안 오고 있는 게 임시국회 언제 여느냐. 이걸 봐야 이제 나 그때 가겠다. 임시국회 열렸을 때 그러려고 하는 거야. 이재명 대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략을 짜가면은 매번 국회 출석으로 검찰 못 나갑니다. 또 국회의원의 제일 중요한 임무가 국회 출석인데. 너무 바빠갖고 일정이. 좀 연기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뭐 검찰도 상당히 곤란해지죠.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임시국회 상설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1년 내내 해결을 하시지 그냥. 그래서 참 이재명도 나름대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는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통할지. 이런 꼼수가 언제까지 통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자성자박이 되는 겁니다. 아니 진짜 자기 말 죄가 없으면은 빨리 나가가지고 검찰 나가가지고 반박하고 그다음 끝내야지. 지금 뭔가 엄청나게 두렵고 지금 아까 제가 이재명 대표가 아까 고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직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로도 뭐가 나올지 모르고 검찰이 이건 수사 기밀이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거든요. 이 때문에 나갔을 때 대비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검찰에서 진짜 결정적인 한 수를 갖다가 딱 이 녹취록이라든가 뭐 중요한 증거를 돈 받은 그런 것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댈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걸 추적하는 게 가장 역점을 두고 있잖아요. 유동규 씨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진을 찍어놨다 만일에 여러 가지 그걸 딱 제시한다. 그러면 이건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최우양이라든가 이한성한테서도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비자금이 어디로 갔느냐. 그걸 다 들이대면은 이재명이 무슨 보좌관한테 주었다든지 무슨 측근한테 주었다든지 하면 똑같은 그 사람들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이 때문에 검찰이 지금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재명 대표로서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쉽게 검찰 출석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려면은 임시국회가 열려 있어요. 그러려면 검찰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라고 할 수 있죠. 체포영장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방탄 국회까지 계속 하는 걸 보면은 본인도 엄청난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그러니까 멘붕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몸무게도 얼마 전에는 뭐 8kg까지 빠졌다고 하고 얼굴 보면은 상당히 그냥 전에 화색이 돌다가 지금은 그냥 팍싹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런 진짜. 느낌입니다. 좀 측은한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본인이 전에 SNS에 올렸잖아요. 아주 길고 추운 겨울을 맞게 됐다. 그래서 서로 우리 몸을 기대고 비비자 그랬는데 펭귄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좀 다 보호해 주라고 그랬는데 보호해야 할 의원들은 다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각자 도생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 전에도 자기 패하면은 뭐 감옥에 갈 거라는
발언을 했었죠.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왜 그런 발언하죠? 그냥 이제 허위 사실로 자기를 탄압한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 어느 시대인데 없는 거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또 없는 걸 가지고 구태여 그렇게 탄압해갖고 뭐 좋을 일이 그러니까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윤석열 정권 망하는데요. 없으면은 서로 협치를 하면서 그렇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수회담인가 그쪽에서 그것도 하고 뭐 대표회담도 열어 가지고 서로 협치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대통령이 법리자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무슨 회동하고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이 지금 뭐 진보 쪽 이쪽은 이 정권을 예전에 군사 정권하고 있죠.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많이 계엄령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저도 뭐 군사 정권 시절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때는 그랬어요, 진짜. 그렇지만 윤석열 지금 대통령은 있죠. 그래도 그 법률을 합리적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마구잡이로 하질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군사 정권이야 법이 군인이 크게 전쟁이 나면 법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런 정신인데 저만 해도 법률을 공부했기 때문에 막무가내는 못해요. 뭐든지.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 무슨 군사 정권 같이 그렇게 한다는 걸 자꾸 뒤집어 씌워가지고 거기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건데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도 견적이 딱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 같은 뭐 수사나 그런 것에 무리하니 봐도 견적이 나오던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